안녕하세요, 지혜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기대작 서건 일몽이 드디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방영 전에는 예약자 수만 100만 돌파, 방영 첫날에는 열도 지수가 7,000을 돌파하며 2025년 IH 최고 기록을 갱신한 서건 일몽인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는 작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명 배우로 활동 중이며 제대로 된 작품을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여자 송소어가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이번에 너무 매력적인 제안, 인기 스타 남풍과 함께하게 될 기회가 왔습니다. 심지어 조연도 아닌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서 나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그날 저녁 지배와 대본을 살펴보는데 대본 속 여자 주인공의 삶은 정말 처참했죠.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계모 손에 자란 병부상서의 첫째 딸 송일몽. 비록 계모한테 냉대는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녀는 여리고 순한 성격으로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화원 연애에 참석한 송일몽은 물에 빠지게 되고 이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남주 남영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게 되었고 자신을 구해준 남영한테 송일몽은 홀랑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18년 전부터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남 초기혼까지 버린 그녀는 아버지의 심한 반대에도 고집을 부려 남영한테 시집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불행은 시작됐는데요. 바로 남영이 처음 그녀를 구해준 것부터 잘해준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쇼였고 다 그의 계획이었다는 거였죠. 황해에 오르기에 송일몽과 결혼해야 이득이었기에 결국 사랑하는 척 그녀를 이용한 거였고 결혼 후에는 그녀의 이복 동생과 바람까지 피는 남영. 他可是你的姐夫啊！以后便是丈夫。 你胡说！ 결국 송일몽은 회의감을 느끼며 来从头到尾都是假。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지만 옆에서 신경도 쓰지 않는 채로 있는 두 사람이었죠. 그렇게 여기까지 대본을 본 송소원은 딱 한 가지를 느낍니다. 这是人能写出来的剧情吗？ 바로 이 드라마 너무 막장이라는 거. 요즘 쇼트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작품에서 이 퀄리티라니. 작가 도른자냐며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그 드라마 대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는 거였는데요. 눈을 뜨자 병부상서의 첫째 딸, 드라마 속 그 불쌍한 여주가 내가 되어 있는 현실. 我该不会是那个生母早逝的倒霉鬼嫡长女宋一萌吧？ 没错呀，您就是那个生母早逝的倒霉鬼嫡长女宋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송일몽은 병부상서의 딸이잖아요. 돈은 엄청 많았다는 거. 현실에서는 무명 배우였으니 이에 송소원은 이거 땡 잡았다.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했는데요. 더 나이스인 점은 그녀가 깬 그 시점은 여자 주인공이 서브 남주 초기용한테 시집 가는 날이라는 거였어요. 원작에서는 시집 안 간다고 떼써서 결국 안 가고 사이코 같은 악역 남주 남영한테 가게 됐는데 만약 여기에서 그녀가 저항을 하지만 않는다면 초기용과 꽤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에 무사히 혼인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웬걸? 잘 가다가 꼭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가마가 부러져서 죽는다거나 목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간판이 떨어져서도 꽃향기를 맡아서도 이거 집에서 초기용 집까지 가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꼭 가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모든 미션을 통과하고 장소에 도착했지만 독들은 술을 마시고 개거품 물고 다시 죽음을 맞이한 그녀. 그렇게 많은 돈을 누릴 시간도 없이 무려 108번이나 열심히 죽기만 하는 그녀인데요. 他怎么又出嫁了？ 정 방법이 없는 건가 하던 차 마지막 죽음 이후 깨어난 시점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결혼 6개월 전으로 온 건데요. 과연 그녀는 저 악독한 남자 남영한테서 벗어나 일편단심의 썩남 초기용과 순탄하게 혼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예고편만 보고 완전 진지한 드라마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 1화부터 너무 코믹스러운 전개에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10화부터 본격적으로 빠져들어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초반에는 여자 주인공이 썸남이랑 계속 결혼하려고 도전해도 죽음의 루프버그가 발동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죽는 부분이 너무 웃겼고 남자 주인공 남영이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그녀에게 위협감을 느껴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남주는 여자 주인공을 지켜야 한다라는 대본 설정에 의해 결국 본인이 다 겪게 되는 포인트가 또 너무 웃겼어요. 활로 안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쓰다가 독도 본인이 먹게 되고 도망칠수록 남영과 가까워지는 여주나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남주나 강제애 약간 병맛 로맨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가볍지 않게 10화 이후 내용을 풀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초반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다음화 뜰 때마다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 남영이라는 캐릭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스포가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칠왕자 남영 모두가 살인귀라고 부르며 여주조차도 그에 대한 평가를 简直就是一个狼子野心、心狠手辣、丧尽天良、无恶不作、不顾百姓的死货。总之，
不是什么好东西。 이렇게 음험하다고 할 만큼 모두가 무서워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대놓고 차별을 당했던 남영. 그의 외숙부가 승상이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까 너무 차별이 심합니다. 어느 날은 사냥 시합을 하는데 분명 남영과 초기용이 똑같이 토끼 4마리를 잡아왔거든요. 근데 초기용한테는 너무도 용맹하다며 칭찬한 아버지가 남영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虐杀过剩，腥气扑鼻，荒唐，荒唐。 심지어 한 마리도 못 잡아온 남수한테도 이렇게 말했으면서 罪而慈悲，不忍杀生，甚好，甚好。 속상해하는 남영한테 단 한 명 초기용의 고모이자 황후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큰 토끼를 잡으러 가자며 아버지는 외숙부 때문에 너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거라고 위로해줘서 남영은 잠시 행복했지만 하필 이날 황후가 사고를 당해 죽게 되는데요. 여자들 중 황후를 제일 사랑했던 황제는 어린 남영 가슴에 못을 박았고 你给我住嘴！不要让朕听到你喊朕父皇！朕这辈子最后悔的事情，就是生下了你这个畜生！陛下，事已至此，他到底是皇家血脉。 안 그래도 남영을 차별했던 황제였기에 차별은 더욱 심해져 갔죠. 거의 증오한다고 봐도 될 만큼 어린 나이에 가슴에 못을 박는 황제. 이에 남영은 아버지한테서 살아남기 위해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변방에 가서 적군을 죽이며 결국 살인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였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모두에게 냉혹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 된 건데요. 같은 일을 해도 늘 차별 대우를 받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뭔 일만 생기면 다 남영의 잘못이 되어버리는 세상. 朕看你才是心中有鬼之人！ 멀쩡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너무 억가를 당하다 보면 흑화하기 쉬운데 그는 함부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지 않고 착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표면적인 부분만 보니 그를 냉혹하다고 할 뿐 이런 그가 원하는 건 결국 단 하나, 아버지의 따뜻함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막말과 목조름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 않고 늘 고분고분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그. 我只是在赌，而且我从小到大一直都在赌，赌只要乖乖听话，这一次就又能放过我。 인정과 사랑에 늘 목말라 있는 남영이기에 여주 송일몽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줬을 작은 순간에도 엄청 감동받아 하고 그녀가 자신의 또 다른 신분 26한테 호감을 보이거나 편을 들 때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동받은 날 바로 그녀가 선물한 토끼 가면을 써보는 모습은 참 귀여우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대본 속에서의 남영은 아버지를 죽인 후 황위에 오른다고 써있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전개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학녀화정의 안쓰러운 태자 소정건이 생각났어요. 외척이 고씨라는 것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다른 왕자와 차별당하는 것까지 서건일몽의 황제 또한 언젠가 후회를 하게 될까요? 算了，阿妈，来人呐！ 어쨌든 이처럼 정치 한 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순한 맛으로 서건일몽 재밌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또 하나의 이유 아시죠? 바로 서건일몽에서 류은영 배우의 메이크업과 의상이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방영을 마쳤던 저료를 연상시켰기 때문도 있는데요. 또 너무 반갑게도 저료에 출연한 위량 장군도 볼 수 있어서 둘의 케미를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훗날을 도모하고자 남영은 협객 26으로도 활동을 하잖아요. 이 분장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첫 등장씬부터 얼굴에 그린 그림까지. 참고로 눈 밑에 이 그림은요 남영이 눈 밑에 점이 있잖아요. 근데 26으로 활동하면 아무리 가면을 가린다고 해도 눈이 보이는데 그 점이 특징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림을 그려 넣어 가린 거라고 하네요. 또한 남영일 때와 26일 때의 머리 장식에도 변화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깨알 디테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건일몽은 뻔한 회기물이 아니라 반전이 있는 일반적인 고장극의 클리셰를 깨버리는 작품입니다. 심지어 디테일까지 살아있어요. 모든 대본 속 등장인물들이 나중에는 각성하여 운명에 맞서 싸운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누가 제일 먼저 각성을 할지 맞춰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제가 제일 먼저가 아니냐는 말도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예측하는 말들이나 若是宋一梦的天命就是嫁给老七呢？你想不想知道，老七对宋一梦究竟有几分真情？ 애초부터 남영이 언젠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못되게 행동한다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를 증오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로맨스 앞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칠왕자 남영은 초기용으로부터 그녀를 뺏고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또 과연 송일몽은 남영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그를 대할 수 있을지 我是不相信任何人，那是因为没人相信过我，就连你也一样。如果你真的想了解我，不要用眼睛。
류은영, 이일동 배우의 연기력이 좋아서 더욱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서건일몽이었는데요. 결말도 해피엔딩이라고 하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요즘 핫당 작품 서건일몽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 작품 외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부산에도 방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희 배우의 1인 3역을 볼 수 있는 부산에 드디어 무협 드라마가 찾아오는 걸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방영하길 바라며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서건일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이 작품은 넷플릭스 외에도 새로운 콘텐츠 선택지를 제공하는 플랫폼 아이치에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여성 시청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아이치인데요. 다양한 드라마 콘텐츠 함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여 봅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